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방송을 듣게 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 이후에 화요일 되니까 싹 피로가 조금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10월 달에도 또 연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경계 속에서 지수가 올랐다 빠졌다 다시 좀 회복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좀 물량을 매도를 했지만요. 이번에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왜 이게 실망감으로 우리 지수가 폭등을 했다, 폭락을 했냐면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5. 그리고서 예상치를 8.2를 냈는데 8.3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8.5, 8.1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8.5에서 줄어드는 속도가 8.3.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리를 미국이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야지 돼요. 이 올렸을 때 물론 충격이 좀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0.5만 해도 안정적이겠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한 2달 정도 또 제 금리를 낮춰주는 테이퍼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 금리를 왜 올리냐?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올리기 전에 채권 매입을 하면서 테이퍼링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기억나시나요? 트럼프가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러고 사실 엄청나게 막 협박을 전 세계에 대놓고 했어요. 4번을 올렸는데 4번 올린 순간 금리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2, 3.3, 뭐 3.4 여기서부터 미국이 1.4까지 우리는 2.8에서 1.1까지 빠졌어요. 그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미국이 3.4 요 정도 3, 4에서 1.4까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 토막 더 났다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미국이 올리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지수가 8.1이 나왔다. 그러면 예상치대로만 나왔다 그러면 긍정적일 텐데 또 여기에 기대치를 8.3이라고 그냥 했으면 우리가 이런 충격은 없었을 텐데 너무 또 방정을 떨면서 그냥 너무 예상 기대치를 높였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낮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게 잡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정말 뭐 7이 나오거나 이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봄에랑 지수가 반등하는 시기랑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는 시기가 10월 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까마득하다 했는데 벌써 그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 나와서 불안할지 몰라도 지난달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예상치 8.1보다 더 나왔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전월 대비 8.5에서부터는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CPI 지수가 하지만 금리를 한번 올린 이후에요. 우리도 올리고 0.5를 올리던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던 빅 스텝으로 올리던 올린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던 이후에 다음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니래 이번엔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 딱 여러분 기사의 날짜를 가리고요. 금리 인상,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해서 오래된 순서로 다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한 번도 경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요. 한 번도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8% 있을 때도 우리 잘 견뎠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2018년도에 풋맨들이 막 난리가 났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출렁거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북한하고의 문제가 있으면 국채가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겠죠.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더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를 막 대놓고 편하게 사지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근데
자, 금리가 그렇다고 지금 엄청 높은 건 아닌데 낮은 금리의 채권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환의 압박이, 즉 10년물 채권이 12,000, 12,500원 이럴 때 지금 이제 9,000원대이기 때문에 상환의 압박이 가장 좋은 건 빨리 자, 금리를 잡아서 다시 채권 금액이 상환이 들어오는 채권 금액이 우리가 10,000원을 풀면 그때가 10,000원은 지금 7,000원, 8,000원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0,000원이 제값을 거의 10,000원을 하는 채권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고 나서도 그 폭락하기 전에 자, 어땠습니까? 폭락하기 전에 반드시 화요일날 폭등하고 수요일날 폭락하고 화요일날 CPI 지수가 긍정적일 거다 했을 때 지수가 그냥 3%가 넘게 3.59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자, 원래 금융의 이런 이슈는요, 손바닥 뒤집기예요. 또다시 CPI 지수가 예를 들면 자, 이제 7.9다 했는데 7.8이 나오거나 7.7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자, 인플레이션 끝 이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정말 하락장은 수없이 1990년도, 1997, 98, 99, 20, 22, 20년도, 2000년도, 2년, 2000년도, 4년. 자, 불황이라고 안 그런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를 딱 거꾸로 오래된 순으로 보면 맨날 난리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 우상향하는 지수의 움직임도 그렇고 우리의 주식들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럴 때 손절을 하지 않는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하면서 자, 성풀 나무 주식의 특징과 ELW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자, 진정한 꿀 종목은요, 성풀 나무 주식이요. 물을 준다고요. 성풀 나무 주식은요, 성공을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물을 계속 주는 주식입니다. 정말 하락장에서는 기회다라고. 발뺌이 아닌 하락장에서는 기회. 그리고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가에 많이 사기 위한 꾸준히 돈이 생기면 주식만 사냐고요. 적금이 일이죠. 저금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남는 자금으로 꾸준히 주식을 자, 내가 100을 은행에 넣는다 그러면 30 정도는 꾸준히 성풀 나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사는 과정도 어떻게 사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이요. 여러분 그 노를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노를 편안하게 자, 우리가 자금을 모아서 노를 안정적으로 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위에 보시면 전환사채 관련 규정 개정이 작년 21년도 12월 1일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보도에 나왔던 거예요. 금융감독원 자, 보도 지침인데요. 보시면요. 1번 CB 콜옵션 행사, 자기 CB 매도 등을 통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우, 어려워요. 하나하나 자, 1번을 오늘 풀이하고 다음번에 3번을 풀이할 건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CB 전환사채요. 전환사채는요. 100억의 빚이 있어요. 옵션 자, 주식 옵션 행사를 하면 빚은 없어지고 요걸 주식으로 받을지 소각을요. 그럼 소각을 10,000원일 때 이 채권이 12,000원을 받겠다 했는데
자, 12,000원 되면 소각하면서 12,000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00억이 12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소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CB의 콜옵션 행사, 이거는요. 콜옵션은 회사가 무기명자가 만약에 자 120억을 갖고 있으면 그중에 50%까지는 자 발행 회사가 매도 청구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놔. 하지만 낮은 가격에 이런 낮은 가격에 행사를 하는 자기 CB 매도 등을 통해서 자 최대 주주들의 지분율이 당시보다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만 원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뚝 떨어져요. 자,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자, CB 자, 주체가 6,000원이 돼 버려요. 그러면 회사가 자, 나 이거 50% 정도 자, 회사가 채권업자한테 매도 청구권을 요청하면 이 가격에 가져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참 이거 높은 가격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낮은 가격에 물론 우리는 이때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려요. 자, 근데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여기에 이자까지 있다. 자, 가격이 더 뚝 떨어져서 한 3,000원이 됐어요. 낮은 가격에 회사는 지분을 확보를 하고 이 무기명자는 만 원에 이자를 한 달에 3개월에 막 5%씩, 7%씩, 1년이면 28%를 갖고 가요. 하지만 둘이 뭔가의 관계는 있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규정이에요. 물론 콜옵션이 아예 적혀있지 않는 애들도 예전에 자, 은근슬쩍 이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에 우리는 딱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일단 40% 이상 돼버리는 50%, 100% 그럼 상장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주식. 이런 종목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무 종목들의 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이 고르실 때 그러면 이거 지금 채권 방송이에요 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 삼성전자도 다 이 회사채가 있어요. 여기에 추가 발행 채권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추가 발행 회사채 채권 그렇죠? ELW는 워런트 채권이 아니고 오르고 떨어지는 만큼만처럼 자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고를 때 삼성전자든 물론 저는 사모 채권을 고르기 때문에 공모가 아닌 자 삼성전자는 뭐 할 때 공모를 발행할 가능성이 당연히 더 작은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을 고를 때 작은 채권을 고를 때 특히 콜옵션이 아예 표시돼 있지 않거나 콜옵션이 끝난 걸로 골라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채권이 추가 발행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다 할 때도 자 바로 샵 3772에 구명 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를 딱 휴대폰 갖다 대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장중에 조금씩이 아닌 지속적으로 채권 그리고 국채 발행 시에 환율에 의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알려드리게 됩니다. 물론 자, 지속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수 관련된 걸 선물을 보고 하거든요. 선물 정말 작은 시장이거든요. 자,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채권 시장이에요. 원자재, 부동산 뭐. 그렇지? 우리가 같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하이닉스 오르는지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큰 자금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채권 발행이 있다 그러면 바로 샵 3772에 구명으로 들어오시거나 노란 톡방이요. 자, QR코드를 딱 갖다 대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에 추가 발행 채권이 없어도 회사채 등급 및 이 회사채가 어느 정도의 지금 등급에 어느 정도의 어음을 어느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손절을 막 치기보다는 자 꾸준히 기다려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아깝게 팔아야 돼서는 안 되겠죠. 손절을 막 급하게 해야 될 바에는 사절 마십시오. 손절하다가 볼일 다 본다라는 거예요. 손절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오고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죠.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주재무제표 및 추가 발행 채권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콜옵션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12월 1일 자 바로 12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채권 규정이 개정이 됐다는 걸. 자, 우리한테는 성풀 나무 주식에는 바로 기회예요. 자, 표시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특이 발행 조건도 있거든요. 살펴만 보면 꾸준히 성실하게 채권을 보면 자, 다른 행동을 회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매수 시점을 정확히 알자예요.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은요. 우리가 물을 줘야지 되는데요. 기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기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기법, 무슨 기법, 기법이라는 게 그 기법이 맞으면 모두가 그 기법만 써야죠. 이건 기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권 규정 개정을 기회로 투자하는 정석 투자입니다. 여러분 회사채를 보지 않고 이 회사가 어음을 회사채 채권 몰라요. 그럼 주식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채 몰라요. 그러면 주식도 모르는 거예요. 회사채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상장하는 만큼 자, 물주기 시점은 하락시마다 사는 건 아닙니다. 하락을 하는데 채권 가격을 조정을. 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물론 이래도 마찬가지인 성풀 나무 주식은 자, 확실히 보고 들어가겠지만 10,000원짜리가 하락을 했어요. 7,000원까지 큰일 났네. 그냥 막 샀어요. 그냥 떨어진대. 이 3,000원 갔어요. 어떡하지? 자, 물타기가 아니에요. 없다 그러면 이대로 버티셔야 되겠지만 자,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지만 전환 가격을 조정하거나 교환 가격을 조정하거나 신규인수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시점마다 물론 이게 5일 평균 뭐 날짜로 지금 합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막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어도 자, 대략의 매수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종목인데요. 지금 9,800원이에요. 적어도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 8,000원이라고 무조건 아니죠. 근데 대략의 자, 8,200원, 7,800원 선이다.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채권 가격 조정 시에 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채권이 움직일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추가 발행 채권들이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현재 채권에 페널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채권이 얼마까지 도달했는지. 얘가 10,000원짜리인데 20,000원 간다 그랬어요. 지금 근데 50%밖에 안 돼 있는데 꼼짝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하락할 때까지는 안 사요. 하지만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채권이 요동을 칩니다. 제가 장중 공개 방송 때 몇 번 보여드렸는데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자, 이 채권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51, 52, 53, 49, 48. 떨어져도 51 자꾸. 자, 이제 이 채권에 대한 영향력이 시작할 때는 또다시 매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이게 바로 정석 투자예요. 지금까지 그냥 들었던 차트를 보고 그럼 차트를 어떻게 100% 맞출 수는 없죠. 이거는 100%라기보다는 뭐든지 100%는 없겠지만 95% 이상의 자,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금 내역이 이 채권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주가 발행 채권. 그래서 그 채권 투자가 아니라 그 채권을 주식들 중에 회사채 이외의 추가 발행 채권이 정확하게 자, 약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채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관계랑 주재무제표도 보면서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풀의 나무 주식은 성공을 풀이하기 위해서인데 손절. 자, 손절 안 친다고 갖고 있는데 뭐 10년 뒤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꾸준히 물론 저는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사 모으신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여전히 그분들이 아직까지 수익이에요. 얼마나 많이 버셨겠어요. 잃지 않는 적은가도 같은. 하지만 지금 성풀 나무 종목은 자, 삼성전자처럼 자, 안전하지 않냐고요? 그건 아니죠. 조금 더 소규모의 종목이기 때문에 자금 내역을 샅샅이 들어보기가 쉽고 빨리 자, 회전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하거나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풀 매수 시점을 일단은 안다. 근데 매수점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주기 시점은 자, 이렇게 지금 성풀 나무는 2호까지 들어갔습니다. 1호는 한 번 샀어요. 2호는 2번 샀습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 떨어질 때 살 수도 있지만 자, 채권이 움직이면 바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약 매도요.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 어디 지나가다 맨날 주식 이렇게 들어보는 분 HTS 뭐 MTS 들어보면 아이고 저 다 망했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수와 동시에
자, 예약 매도 가격으로 걸어놓으면 9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잊고 지내는 거예요. 우아하게 매매를 편하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채권 규정 개정을 기회로 투자는 정석 투자입니다. 예전에 성풀 나무 주식, 나무 성풀 종목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무 주식은 21년도 12월 1일을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규정이 개정이요.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콜옵션 표시 안 했을 경우에는 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가를 낮춰서 자, 꼭 먹고 알 먹고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정확한 정석대로 채권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재무제표의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무기명 채권의 이자 확인 해야지 돼요.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 규모 확인,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요. 10% 지분 갖고, 자, 3천억짜리 채권인데요. 회사채인데 시총이 10% 갖고 있어요. 10%. 300억 뭐 많을 것 같지만, 근데 무기명 채권은 자, 한 거의 1,000억을 발행했어요. 이럴 경우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소용도 없습니다. 그건 맞아. 이자로 이미 다 충당을 되는데 유보금을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을 다 빼가니까 자, 여기에 매물대도 저희도 확인합니다. 그 동안에 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진 동안에 자, 그 정도에 물려있는 매물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 매물대도 다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매물대는 일목의 매물대도 그렇고 다 체크가 되지만 무기명자의 이자 확인은 해야 됩니다. 표면금리 0%인지 주 재무제표 확인해야지 돼요. 적자가 그냥 4개년도인지 아닌지도 보셔야 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하나도 적자 회사인데 못 쏟아부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 상점이 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3호점을 팔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써 자, 딱 채워지는데요. 거기 남아요. 얘를 아무데도 못 쏘겠다 그러면 플러스로 진행된다 그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살짝 지금 현재 자, 매출이 크지는 않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살짝 플러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자,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있으면서 채권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그냥 얼렁뚱땅 갈 수는 없겠죠. 어떤 채권을 발행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거기다 최대 주주의 의결권 30% 이상은 돼야지 됩니다. 아니면 많게는 40%까지도 자, 배당 관련주가 되겠죠. 주로 이런 종목들이 배당 관련주기 때문에 자, 배당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자, 채권이 이제 자기 채권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구간에 주가를 띄워올리겠죠. 자, 그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성공풀이 종목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공풀이 종목 속에서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합니다. 공모가 아니에요. 사모. 기업이 자, 어떻게 보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고 인수 주선기간도 필요 없다. 이거 불안하죠. 여러분이 아닌 무기명자가요. 무기명자가 불리하다고요. 우리가 아닌. 근데 그 무기명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채권을 받았어요. 자, 주로 총수의 자녀 등의 특수관계이거나 이 사모가 또는 재벌들의 재산 증여와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지분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고 표면금리도 봐야지 돼요. 자, 단순히 이자도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자, 안전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한 거죠. 무기명자는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채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를 높은 가격으로 띄워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요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재무지표부터 최대 주주의 의결권자가 얼마 정도의 최대 주주가 의결권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표면금리 이자를 몰래 빼가는지 현금을 유보금을 회사의 유보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금을 그것도 확인해서 하셔야 되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크게 흑자는 아니더라도 이미 우량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자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지분이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구조도 지분이 뭐 2%, 3%다 볼 것도 없습니다. ELW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성풀 나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 하락이 기회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십시오. 자, 모아가야 되는데 이 종목을 모으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이 근데 두렵다, 손절을 해야 된다, 채권을 잘 모르겠다 할 때도 샵 3772에 구미형 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딱 카메라 갖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도 서슴없이 여러분 질문하시면 그게 다 즐거움이잖아요. 채권을 한 번씩 열어서 전부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ELW 지수 무관이에요. 아주 ELW는 이번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거에 부가적인 거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죠. 편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월요일 콜, 화요일 푸시였는데 자, 어떻게 되냐고요? 회복이 빨리빨리 됐어요. 자, 지수 폭락하면 푸시고 지수가 상승하면 콜인데요. 변동성 확대는 ELW 등록 상품이 최다 구간이 다가왔는데 10월뿐만이 아니라 11월도 그렇고 상품이 많아요. 작은 등락에 자, 이 등록된 상품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구간이 왔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날짜로도 아직은 여유 있고 지난주 금요일날 휴일이고 월요일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가 더 늘어났어요. 거래일은 지난달보다 훨씬 길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월요일 쉬고 화, 수, 목 3일째 제가 녹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금요일날 자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토요일날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데요. 금요일날 50년물 채권 발행했습니다. 좀 지수가 출렁이기 때문에 자, 환율하고 보면서 짧게 치고 가셨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이미 지나고 토요일날 방송을 보시게 되겠지만 저희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자금 움직임은 50년물이 있기 때문에 짧게 치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최다 상품은 10월 만기물부터 지속됩니다. 상품이 계속 많아요. 많기 때문에 상품이 많다고 좋냐고요? 좋죠. 등락이 세게 나올 테니까 그 많은 상품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등락 확대요. 작은 지수 움직임에 큰 등락이 이번에 그랬어요. 회복도 엄청 회복력이 빨랐습니다. 빠른 복귀, 바로 빠른 복귀요. 콜풋 수익이요. 왜냐하면 100원짜리 콜이 300원이 갔어요. 그럼 풋은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가 똑같이 100원을 갖고 있다. 뭐 50원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100원짜리 밀리는 폭은 한 70% 정도, 30% 정도, 40% 정도 밀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폭락이 좀 컸지만 60% 밀렸다. 그러면 이 하락해서 가격이 뚝 떨어졌던 풋이 막 두세 배씩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할까요? 지난주 수요일날 지수도 하락했잖아요. 2% 이상. 그때 물량을 확 줄여놓고 금요일날 등락이 목요일날이랑 크지 않았습니다. 만기일이랑. 그러다 보니 자금을 해지로 좀 다시 늘려놓은 상태에서 하지만 풋이 작았죠. 월요일날 콜이 나오니까 풋에 맞춰서 줄였어요. 그리고 자 화요일날, 수요일날 딱 풋이 나와버리고 이 와중에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풋 나오고 저가에서 콜 나오고 다시 풋 나오고 하루 종일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인데 지금이 바로 상품이 최다로 걸리니까요. 이제 ELW는 사실 파생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주식은 기한이 없죠. 재무구조가 엉망인 종목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ELW는
기한이 딱 만기일까지라는 거를 10월 만기, 11월 만기. 우리가 그래서 10월 만기가 다 돼가면 차월물, 11월 만기물을 땡겨서 하게 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안전한 거는 차월을 갖고 오는 게 낫죠. 물론 등락이 나와버리면 당월이 1000% 갈 때, 자, 차월은 한 200% 움직여버려요. 하지만 일단은 안전하면 당월은 10만 원 들고 있다. 10만 원 정도밖에 못 들고 있다. 그러면 차월은 자 2, 300만 원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직은. 하지만 그때 차월도 뭐 5원짜리 이게 아니라 등가격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오늘 또 이제 등가격 얘기가 나와서 자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등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등가격이 뭔지.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요. 요거 양매수예요. 자, 보시면 9월 13일 날 콜이 228%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날 풋은 뚝 떨어졌겠죠.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지수가 하락할 때 이 풋이 자, 그 전날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졌는데 169.23이요.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169.23이라는 건 회복을 정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날 콜이 228%, 막 200% 이 정도 움직였으니까 콜 물량을 확 줄여야 되겠죠? 뭐에 맞춰서? 바로 풋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회복력이 빠르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00만 원 들어갔어요. 자, 얘가 한 200이 됐어요. 200이. 그리고 얘가 한 40만 원 남았습니다. 40만 원. 물론 우리가 이러면 40만 원 벌었네 하지만 이거는 20%의 수익이에요. 합성 수익으로는. 자, 그렇지만 200%까지 움직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자, 콜을 좀 투입을 더 했습니다. 물량을 뺄 때 얘 평가 금액이 40 됐으면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40에. 이 정도 한 200% 정도. 200%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당월 초라서 등락이 작았습니다. 지수가 3.5 이상, 5% 이상을 움직였다 그러면 한 일주일만 지났어도 400%짜리는 그냥 끝벅하면 다 이루어져야지 돼요. 하지만 레버리지가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도 작아요. 위험하니까 수익이 커지는 만기가 다가올 때하고는 조금 틀린 상황이죠. 이렇게 맞추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날 그때 이 40이 툭 튀어가지고 자 169요. 100%가 아닌 100%면 어떻게 돼요? 80이 되겠죠. 여기에 169요. 자 169가 됐으니 또 올랐으니 120.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니 자 훨씬 자 그냥 이론적으로 팔아 나간 것만 보면 이때 160 뺐죠. 여기 또 다시 120, 280에 얘 짜투리까지 하면 이미 짠 200만 원 갖고 있는 게 300%가 3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50% 수익이 작다라고 파생이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러다가 자고 나면 우연히 몇백 프로가 나온 거지 그 전까지는 충분히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월 초지만 자금을 더 이상 엄청나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단타를 한 뭐 50 정도 갖고 하다가 자 물리면 안 팔린 만큼 안 팔리면 콜을 풋을 50을 들어가고 콜을 50을 단타를 치다가 물려서 20이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본 물량 뭐 한 50이나 50 있는 거에서 다시 풋을 잡아주는데 이때 등가격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등가격만 조금 알아도요 너무너무 편하게 돼요. 그냥 전혀 손못 쓴 게 아니라 잠깐의 등락임에도 조금씩 팔아가면서 큰 등락에는 나머지를 저가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바로 우직함을 주는 게 등가격입니다. 자, 등가격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회복력이 콜로 갔어도 자 150%, 100% 이상 움직이면 하락했던 풋이 이때 풋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날 콜이 올라간다고 하락했던 풋이 다시 제 위치를 찾아서 플러스로 전환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콜이 228.57 풋이 그 다음날 169.23이다 그러면 회복을 한 거예요. 100% 자, 빠진 거에서 100% 움직이고 또 다시 60, 169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고 나면 우연이요. 자, 바로 이게 합성이지만 정말 합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웃하겠다 그러면 이때 양매도를 치셔도 돼요. 한쪽이 보시면 자, 85, 82, 72 우리가 최저가만 아니라면 자, 어느 정도 400원대 자, 봐도 얘가 200% 이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합성 수익은 100% 가까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ELW는 콜과 풋, 오른 것과 빠진 거의 합성 수익이지 그냥 한쪽으로 알고 그럼 비나 있다요. 집 팔아서 넣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당한 투자는 정확하게 양쪽을 그래서 합성 수익을 합성 수익이 크지 않는데요. 잃지 않았잖아요. 파생이잖아요. 자, 파생이기 때문에 많이 번다기보다는 그건 우연이요. 자고 나면 우연히 1000%가 터지거나 700%가 터지거나 500%가 나오는 거지. 우연히 안 나올 땐 이걸로도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바로 오른쪽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100만 원 들어간 게 여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전에 풀이가 축소가 됐던 자, 일단 우리가 초기에 볼 때 풀이가 축소가 됐다는 건 또 그 전에 등락이 컸다는 거예요. 수익금도 크다는 거예요. 자, 그냥 풀이 축소가 아무것도 없는 등락이 없는 상태에서 풀이 축소가 된다. 자, 큰 등락 이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등락 때 챙겼어야죠. 근데 큰 등락도 없이 풀이 축소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5kg짜리가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데 별로 조금씩 손실이다. 그럼 5kg만 뚝 떨어져도 한쪽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른쪽이 비중을 줄여 나간다. 이게 100만 원, 100만 원 들어갔어요. 자, 기본적으로 200% 갔다 그러면 200만 원. 자, 80% 갔다 그러면 진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15만 원 남았어요. 그럼 15만 원이라 아이고 요만큼이다 할 때 정말 어디를 가실 때는 양매도를 해도 자, 15만 원의 수익은 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작은 등락일 때. 하지만 우리가 보통 ELW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팔아버리고 저가를 200을 다 빼는 게 아닌 한 150을 팔아버리고 저가를 50을 공략을 합니다. 자, 얘를 더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요 15만 원짜리가 튀었다라는 거예요. 한 40만 원, 50만 원으로. 그러니까 평가 금액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적어도 방향이 바뀔 때 그 대신 저가를 풋이 1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15만 원 줄이는 대신 저가를 어차피 방향이 바뀌면 200% 수익 나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자, 오른 만큼에서 풋은 확 가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리고 어느 정도 회수를 했다 그러면 콜이 덜 움직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이렇게 오른 뒤로 풋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번에 자, 지수가 오를 때 콜 가격이 그대로 지켜 올라갔고 또 다시 하락할 때 풋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갔다고요. 그야말로 콜 나오고 풋 나오고 콜 나오고 풋 나오고 ELW를 하면서 가장 마음 편한 매매가 지금 구간이에요. 그 이유는 상품이 콜 10개, 풋 10개일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요. 콜 100개, 풋 100개이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가 호가가 1,000원씩 이루어진다 그러면 웬만큼 지수가 뛰어야지 한 칸 올라가죠. 근데 1,000원짜리가 한 호가당 5원씩 똑같은 상품이 있는데 10,000원짜리가 한 호가당 5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10,000원짜리가 한 호가당 5원이 내가 더 세게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은 상품이 정말 1,000원짜리 호가 5원씩 해서 20개 있는 거랑은 틀리게 10,000원짜리 자 200개 있는 거랑 똑같이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엄청 크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자, 물량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라 여러분 ELW 하면서 자금만 줄이시면 돼요. 수익금 꺼내고 평가금 맞추고 수익금 꺼내고 평가금 맞추고 단타를 쳐도 내 기본 물량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물려서 양쪽을 해지를 넣어도 자 엄청나게 콜백 풋백 했는데 단타를 자 1,000을 들어간 게 아니라 콜백 풋백 하다 한쪽이 수익이 나서 한 50, 50 줄였어요. 그러면 또다시 물량을 막 50을 넣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만 하다가 물량을 또 줄였어요. 해지를 걸어도. 자, 20 정도 하다가 물량을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구간이고 하지만 그 줄인 물량에서 저가만 들어가도 저가의 상승력이 워낙 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 등가격이에요. 여러분 등가격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등가격은 는입니다. 는. 부동어는. 자, 지금 325인데 이날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냥 올랐어요로 할게요.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올라가서 여기 335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325에
기대치 320에 갖고 있었던 풋이 어떡할까요?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그러면 자,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랑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풋을 다시 물량을 늘릴 때는 332로 그러니까 종가에 잡을 때 자, 못 팔았던 콜 대비 조금 더 들어간다 할 때는 342던 자, 330 자, 등가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가격이 싸졌던 거에 막 연연한 게 아니라 325가 아니라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37이다. 그러면 이 위아래로 상품을 다시 잡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때 100만 원인데 이때 막 300만 원 이게 아니라 자, 평가 금액이 예를 들면 지수가 올라가면 풋 가격이 한 40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40으로 떨어져서 지금 평가 금액이 낮아요. 그때 우리가 일부 지수가 오르면 풋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높은 풋을 사거든요. 일부를 그때 투입을 위에 걸 잡으라고요. 요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큰 등락에선 요거 연연 안 해요. 이미 100만 원 들어갔던 콜이 500 들어가 버리면 얘 꽉 놔도 그냥 자 200 들어가고 500만 원 수익인데요. 300만 원 수익인 거죠. 원금 회수하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다시 그 500을 또 다시 들어갔다가는 풀이 축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금은 큰 등락 이후로도 단타 물량도 의식적으로라도 자금은 줄이셔야 됩니다. 큰 등락에선 싹 다 팔아버려야죠. 누가 ELW는 큰 등락에서 자고 나면 우연히 나오는 큰 등락에서 물량을 줄이냐는 거예요. 그걸 못 줄이면 바로 깡통을 차는 거예요. 큰 등락 이후로 깡통을 차지 큰 등락이 안 나오면 ELW는 불안한 등락은 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등락 이후로 주로 하는 실수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안 팔아요. 아니면 싹 팔아놓고 100원짜리가 500원이 되는데 걔가 떨어져서 300원일 때 돈을 더 넣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잡는 경우예요. 자, 중요한 건 수익난만큼을 줄여서 반대편의 평가 금액을 맞춰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00만 원이 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 100만 원이 자, 콜 100만 원, 풋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140이 됐어요. 그리고 얘가 7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여서 70으로 줄이라고요. 자,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여기 100만 원이 자 20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때는 얘기가 틀려요. 이 정도의 등락이 나왔을 때 큰 건 아니지만 초기에 적어도 20만 원을 넣을 수 있다고요. 애기 20 갖고 뭐예요 하죠? 그럴 때 이 20을 저가를 공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수가 올라서 콜이 수익이 났는데 다음 날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20을 잃는 거예요. 많이 오른 만큼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방향이 또 강한 콜로 나왔을 경우에 저가를 공략한 20이 200원짜리보다 자 20이 훨씬 더 많이 등락이 세다는 거죠. 자, 그래서 ELW는 평가금으로 수익 이후에는 평가금으로 조금씩 맞춰가도 깡통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깡통을 차는 이유는 만기 때까지 더 갈 거야 해서 안 팔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판단을 해버릴 경우에요. 그래서 반드시 평가금으로 작은 등락에서도 평가금을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번 ELW 자 10월 만기물이 최대의 상품 등록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도 ELW가 있어요. 워런트. 삼성전자의 가치를 넣은 게 아니라 오르고 떨어지는 그 워런트만 넣은 건데 삼성전자 ELW도 있습니다. 9월로 차월물을 롤오버 하고 나서 이제 자 우리가 당월이 10월 만기물입니다. 9월 달에 10월 만기물을 사실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 초반에 거래했던 거하고 조금 자금 상황이 틀려지겠지만 자, 또 얘기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난주 수요일 날 떨어져서 차월 콜 가격이 이젠 당월이 됐지만 아주 형편없어졌잖아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지수가 오르느라고 자, 지난 수요일 날 지수가 하락한 이후로 그 콜이 전부 다 살아나서 수익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지수가 똑 떨어지면서 자, 콜로 오르느라고 떨어졌던 풋이 다시 회복을 해서
아주 저가에 싸구려 몇 개를 빼놓고선 다 팔렸어요. 자, 날짜로는 이제 요렇게 지금 요날 끝나고 여러분은 제가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이날 방송을 듣게 돼요. 자, 이제 남은 건 요 구간이 만기입니다. 아직 날짜는 여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날 동안에 등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날은 오늘 목요일 날 9월 15일은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자, 그렇지만 금요일 날 50년물 채권이 있습니다. 50년물 채권은 좀 지수가 등락이어요. 원래 선거를 앞두고 예전에는 50년물 채권도 안 풀었어요. 지금 이제 하도 이것저것 많이 풀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 됐지만 그만큼 50년물은 등락, 상승과 하락을 갖고 오는 변동성이 큰 채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초장기채입니다. 50년물 만기채라. 근데 여기서 우리 채권이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물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자, 10년에서 30년 사이에 20년, 30년에서 50년 사이에 20년. 여기 미운오리가 돼 버렸어요. 속상하긴 하죠. 그리고 10년물 채권은 금리를 시장 금리를 계산할 때 10년물 채권과 10년물 물가채를 합산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영향을 많이 주니까 최근에는 30년물을 많이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여러분이 잘 보내시고 나서 16일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듣고 월요일 날 19일 날 자, ELW 처음 경험하게 되시는 분도 있고 ELW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등락이 얘가 어떤 상태냐면 회수가 크게 됐다기보다는 골이 올랐다가 제자리. 자, 풋이 지난주에도 올랐다가 제자리. 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9일 날도 엄청나게 물량을 갑자기 줄이는 건 아니라 등락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은 더 풀고 있으니까 시장이 또 덜 풀었기 때문에 경쟁이 아직은 좀 작을 때예요. 여러분, 자, 경쟁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장에 많이 돌아다닐 때 경쟁인 거지 몇 개 없으면 자, 등락이 작겠죠. 근데 지금 공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당연히 ELW는 등락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때 거래를 잘못했어도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한쪽으로 원해야 되거나 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실 때는 바로 샵 3772에 구비형을 치시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또는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지수의 움직임을 체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날짜가 아직은 여유가 충분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하시면서 ELW는 등락이 이번 주에 나와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등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조금씩 기본 물량은 더 줄이고 단타 물량을 치면서 자, 물렸다 싶으면 반드시 해지를 잡아야 되는데 기존 거의 물타기라는 게 아니라 등가격으로 다시 잡아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른 만큼 욕심을 버리고 매도한다. 골이 다시 한번 100이고 풋이 100인데 골이 140이 됐고 풋이 70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오른 만큼은 빼는 거예요. 평가금을 70에 맞춰서.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위험하진 않다라는 거죠. 황금 비율 예측은 하지 말자. 여러분 ELW 해나가면서 예측, 내일 어쩔 것이야, 저쩔 것이야. 단지 우리가 이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바에는 물량을 줄여서 저가를 소량을. 자, 그 이유는 정말 오늘에 이어서 더 세다 할 경우엔 저가가 200원짜리보다는 4, 50원짜리가 더 많이 튀어요. 하지만 1, 20원짜리는 아니고. 하지만 방향이 바뀔 때는 200만 원 들어가 있느니 20만 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손해가 적겠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빼고 재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성풀 나무 주식, 노를 위한 저금 다음으로 안전한 성풀 나무 주식을 들으셨고요. 오늘 또 ELW 등락이 편안하게 나오는 최다의 상품 등록 구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근데 불안해서 욕심을
받게 되잖아요. 원금 회복. 자, 그러더라도 느릿느릿 여러분이 성풀나무 주식을 통해서 물을 줘가면서 노후를 대비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